2025년 대한민국 FA50의 첫 번째 수출 소식은 역시 필리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 한국 방산의 수출 점유율 2위에 올라와 있던 필리핀은 명실상부 최고의 고객이나 다름없는데요. 필리핀은 호위함, 전투기, 미사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공군은 2025년에 두 번째 전투비행단을 창설하며 12대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이 모든 FA50을 납품받는다면 도합 24대의 FA50을 운용하며 동남아에서 최고 수준의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필리핀 공군의 조종사들은 열악한 국방 예산 속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FA50은 모의 훈련에서 F-22 랩터와 그리펜을 격추하는 전과를 올리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는데, 이 훈련 성과들은 모두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이 달성한 기록으로 덕분에 한국은 별다른 홍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FA50의 우수한 성능을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전투기에 제한 사항을 걸어놓고 진행하는 모의 훈련이라도 경전투기 체급의 FA50이 그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전투기를 제압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처럼 우수한 조종 실력을 갖춘 필리핀 공군이 추가로 FA50을 도입한다면 남중국해 일대에서 하루가 멀다고 시비를 거는 중국군의 군사활동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FA50 12대 추가 도입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에 있어 FA50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에게서 공여받은 구식 F5가 거의 유일한 공군 전력이었던 필리핀은 한때 전투기를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 전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필리핀이 2010년대에 도입한 12대의 FA50은 사실상 필리핀 공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필리핀이 결국 12대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필리핀이 FA50의 신규 도입을 검토한 것은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던 소식이지만 구체적인 계약 시점과 물량 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5년 상반기 안으로 12대의 FA50 블록 20을 도입하여 두 번째 전투 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인데요. 투자되는 예산만 9,800억 원 이상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필리핀이 구매하는 FA50은 기존보다 성능이 더욱 높아진 FA50 블록 20이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필리핀에게 있어 더욱 든든한 전력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FA50 블록 20은 기존과 달리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어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한층 더 우수한 탐지 범위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A50에 장착되는 ELM-203이 기계식 레이더도 상당히 우수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레이더였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표적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에 비하면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블록 20부터는 한 단계 더 강력한 레이더를 통해 필리핀이 중국 전투기의 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FA50 블록 20은 첨단 임무 컴퓨터와 전자전 시스템도 최신형 장비를 탑재하여 전투기 조종사들의 임무 효율을 높일 예정이며 현대전장에서 전자전 공격이 전투기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FA50의 전자장비 업그레이드는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후 무장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업체와 손을 잡고 FA50병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타우러스 KEPD 350K2는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경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크기와 중량을 다소 축소하되 사거리와 파괴력은 기존과 동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장착한 FA50은 무려 500km 밖에 위치한 적성국의 지상 표적도 원활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이 FA50 블록 20을 구매한 이후 350K2를 통합하기 원한다면 한국은 언제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필리핀이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강하면 중국군에 대한 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군의 편제 중에서 남중국해 일대를 관할하는 부대는 남부정구입니다. 그리고 남부정구의 사령부는 광저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를 기준으로
광저우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200km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필리핀 내륙에서 출격한 FA-50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본토에 위치한 전략적 거점을 타격하기에 무리 없는 거리이며 필리핀이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부정우 예하의 중국군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까지 개발을 진행하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도 필리핀 공군의 작전 유연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대지 미사일은 어음속으로 인해 비행 궤적이 탐지되기 쉽고 적이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은 마하 2.5 이상의 초음속을 확보하여 아음속 미사일보다 요격당할 확률을 낮추었으며 사거리는 최대 300km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적의 레이더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술까지 적용되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은 발사부터 명중까지 5분 만에 가능하여 적성국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기에 적합한 무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FA-50병으로 개발되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은 2025년에 3번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연구 개발이 이어지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인 만큼 필리핀의 FA-50에 통합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KEPD-350K2는 한국이 공동 개발로 참여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유럽제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만큼 체계 통합까지는 상대적으로 다소 긴 시간과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개발하는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은 이러한 위험 부담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이 추가로 준비 중인 FA-50의 무장체계는 필리핀의 전술적 유연성과 대중국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적 도발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막아내야 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장거리 작전 능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호위함, 구축함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노후화된 공중전력은 자국 영공을 비행하는 것조차도 버거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해상과 공중을 가리지 않고 남중국해 일대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활동을 감행하며 마치 남중국해 전부가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기존의 12대에 더해 추가로 12대의 FA-50을 도입하고 2개의 전투비행단을 구성하여 긴밀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면 중국도 더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비록 FA-50이 경전투기 체급에 머물러 있어 중국을 상대로 제공권 경쟁에 돌입할 정도는 아니지만 필리핀 공군에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전에도 남중국해 일대에서 진행한 미국과의 연합훈련에 FA-50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세대의 FA-50을 출격시켜 미국의 B-52 폭격기를 호위하고 남중국해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합동 순찰하였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전투기를 출격시켜 미군의 전략 자산을 호위하며 중국과의 분쟁 지역을 순찰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현재 필리핀 공군은 중국 견제에 있어 FA-50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220척의 중국 선박을 퇴거하기 위한 작전에서도 FA-50을 긴급 출격시킨 바 있는데요. 중국은 다량의 민간 선박을 해상민병대라는 이름으로 군사분쟁에 심심치 않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를 동원하면 외교적,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민간 조직을 이용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주변 국가를 괴롭히는 중국의 치졸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치졸한 전략도 한국산 전투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필리핀은 FA-50을 활용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암초에서 알박기를 시전하던 중국의 대규모 선단을 퇴거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제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필리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는 FA-50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 이외에도 필리핀은 별도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도입하려는 다목적 전투기는 최대 40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 전투기 사업 중 일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이 차지하게 될 예정인데요. 필리핀은 40대 중 절반가량을 미국의 F-16으로 선택하되 최소 10대 정도의 수량은 우리 대한민국의 KF-21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모든 전투기 수량을 수주하면 더욱 좋았겠지만 일부 수량이라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FA-50에 이어 국산 전투기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양국의 군사적 협력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 필리핀은 폴란드 다음으로 많은 점유율을 가진 방산 고객이며 필리핀에게 한국은 전투기, 호위함 등 다수의 현대화된 무기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협력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FA-50의 12대 추가 도입으로 양국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무르익고 있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의 연합은 곧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최선의 협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1일 FA-50 무인 전투기 영상입니다. 이미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FA-52호는 2030년대가 되면 조종사가 필요 없는 무인 전투기로 거듭날 것이란 원대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단계적으로 AI 파일럿을 양성함으로써 FA-50을 무인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부터 AI를 탑재한 FA-50을 활용하여 공대공 근접전을 실험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까지 초기 자율 비행 능력을 구축한 다음 2030년까지 반자율 편대 비행과 반자율 전투 기동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대 초반부터는 완전한 무인화를 구현하는 것이 한국공군과 카이의 개발 계획인데요. 카이는 우선 핵심 기술 확보에 1,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무인 전투 체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정부 차원에서의 자금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군 전문가들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국 공군이 무인 전투기 전력화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FA-50의 무인화 계획은 지금보다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첨단 군사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이미 인간 조종사와 AI의 모의 공중전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9년까지 83조 원을 투자해 1000대 이상의 AI 무인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4.5세대 전투기인 F-16V를 활용하여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투기를 기반으로 무인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는 한국보다는 다소 앞서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은 2025년부터 해외 업체 참여와 수출 버전 개발을 진행하려 하는데 카이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한국도 미국의 체계를 몸소 체험하고 이를 한국형 무인 전투기 개발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이 FA-50을 활용하여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신뢰성 높은 기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FA-50은 이미 경전투기로서 성능 검증이 끝난 기체입니다. 따라서 기체 구조가 이미 안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장착될 각종 항공전자 장비 등도 기본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 부품과 정비 체계 등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의 기체에 무인화 작업만 하면 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무인 전투기를 새롭게 개발하게 된다면 기체의 외형 설계를 비롯하여 각종 장비를 내부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모두 구상해야 하며 기체를 제작하여 초도 비행부터 모든 성능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은 당연히 시험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며 기체 개발에 실패할 확률도 더 높다는 위험 부담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FA-50을 무인 전투기로 개발한다면 한국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의 무인 전투기 개량은 한국 공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한 단계 더 증대시켜줄 전망입니다. 무인 전투기는 인명 손실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지역이나 생화학 무기, 살포지 같은 극한의 환경에도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그동안 유인 전투기가 부득이한 작전 환경으로 인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해왔던 공백을 무인 전투기로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술적 유연성은 한국 공군을 넘어 한국군 전체의 임무 성공 확률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인 FA-50은
방산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FA-50은 경전투기 분야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체입니다. 향후 납품이 예정된 물량까지 합산하면 도합 100대 이상의 수출 물량을 달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 판매된 20대 이상의 T-50 계열 훈련기도 FA-50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실적은 결국 상당수의 나라들이 한국의 FA-50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뜻하며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로 무기의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도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존 체계와 유사한 시스템을 이어가려는 것은 모든 군대의 공통적인 습성인데요. 다시 말해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향후 무인 전투기를 전력화하는 과정에서도 무인화된 FA-50을 그대로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수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KF-21을 중심으로 무인 FA-52 유무인 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NACS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NACS 2단계부터는 무인 전투기가 KF-21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 사용되는 다목적 무인기와 달리 NACS 2단계를 구성할 무인 전투기는 임무 완수 후 생환을 목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인기보다 더 높은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찰과 자폭 공격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라면 유사시 적진에 그대로 자폭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만 유지해도 무방하지만 다양한 전술 임무를 수행하며 KF-21을 보조해야 할 무인 전투기는 당연히 더 높은 성능 기준치를 갖춰야만 하는데요. FA-50은 이러한 유무인 편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전투기로서 성능 검증이 완료된 기체가 KF-21과 편대를 이룬다면 중국, 러시아 등 한국보다 군사력 순위가 더 높은 주변국을 상대로도 제공권 경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미상의 항공기를 6세대 전투기라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뒤흔들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국산 전투기를 활용하여 유무인 편대를 구성하게 된다면 한국의 자주 국방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인 전투기가 완전히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무인 전투기가 가진 전술적 장점은 명확합니다. 무인 전투기가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인 전투기는 적의 방공망이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될 경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 전투기는 적의 공격에 맞더라도 아군 병력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인 전투기는 조종사의 신체가 버틸 수 있는 구지까지 중력 가속도를 버틸 수 있게 설계되지만 무인 전투기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더 많은 중력 가속도를 버티며 고난도 비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종사의 육체적 피로도에 따라 작전 지속 시간의 한계를 지닌 유인 전투기에 비하면 무인 전투기는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전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군 전문가들의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같은 고난도의 임무를 무인 전투기가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세계 각국은 유인 전투기를 보조하는 무인기 등을 개발하며 점차 무인 전투기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 무인 전투기의 전술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공 미사일을 갖춘 북한과 전투기 숫자로 밀어붙이는 중국으로부터 한국 공군 조종사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수한 무인 전투기를 서둘러 실전에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FA-50이 완벽한 무인 전투기로 재탄생하며 한국 공군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